이 오늘 오후 민주당 주도로요 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다 말들이 많습니다. 표결 이후에 이른바 전국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151석 대 200석 논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의 가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해야 되냐 200석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 논란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족수 논란이 굉장히 지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2015년도에 작성된 건데요. 권한 대행자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 신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지만 국무총리 신분으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대행되는 공직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국무총리 아니냐, 국무총리 신분으로 151석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따져봐 드릴 텐데요. 헌법재판소법 주식서 거기에 쓴 집필자가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행위로 뒤늦게 탄핵 소추될 경우에는 기존 국무위원 신분인 151석, 권한대행 직무 중에 발생한 탄핵 사유엔 200석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내면서 5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2가지 기준이 권한대행 때 벌어졌던 일, 그리고 특히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검법을 거부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더더욱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벌어졌기 때문에 어찌됐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권한대행 기준,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준에 맞춰서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들의 목소리가 꽤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 주석에 저는 동의를 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200석으로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거 이제 정파를 떠나서 네. 이제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국무총리가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어요. 이 직위가 같습니까? 네. 틀리죠. 틀리죠. 국무총리는 당연히 150명 가지고 탄핵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권한대행이라고 어떻게 보면 지위가 상승을 했고 국가의 원수로서 권한을 다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탄핵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못지않게 엄격한 요건을 갖추는 게 맞죠. 또 실제로 이 취지가 뭐냐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나 장관 수준으로 해서 계속 탄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탄핵 자체가 남용될 가능성이 크고 국정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탄핵이 됐어요. 한덕수 총리가. 다음 장관 가잖아요. 그다음에 또 탄핵됐어요. 장관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장관입니까? 권한대행입니까? 그럼 장관의 지위 가지고 탄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차원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워낙 이제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자들도 해석이 다른다고 보는데 저는 저건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명확하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탄핵 소추할 겁니다. 네. 그러면 151석 이상이 찬성을 할 것이고 직무정지는 일단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걸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가장 빠른 것은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가처분은 굉장히 결과가 빨리 나와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내에 딱 결과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가처분 200석이 맞다. 예, 뒤에 이제 좀 더 준비를 했는데 그 이전에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200석과 150석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야당 의석으로 얼마든지 차기 대행의 대행도 다 탄핵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인 200석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석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뭐 입법조사처의 의견은 분명하게 151석을 하고 있고요. 탄핵 제도라는 것 자체가 직무행위 자체를 탄핵하는 게 아닙니다. 직무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사유로 탄핵을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직위를 파면하는 것이 탄핵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직무행위 중에 뭐 권한대행 중 직무행위인 경우에는
권한 대행 가중 요소를 적용해야 된다는 주석서 의견이 있지만 네. 2015년의 의견이고요. 입법조사처 의견은 분명하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의원 측의 그 회신한 내용은 저러한 의견도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헌법 해석의 대부분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경우에 총리 시절의 위헌 위법 또 권한대행 시절의 위헌 위법 사유까지를 탄핵 사유로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총리직을 탄핵함으로써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헌법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수설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151석으로도 이 합헌적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서 글쎄 이제 그 다음 논의로 이어지겠습니다만 만약 오늘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적 직무수행을 주장한다고 하면 네. 이후 그 발생한 모든 혼란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어제 발의했던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살펴보면요. 국무총리라는 명칭 하에 5가지 이유를 적시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때 사유와 또 권한대행 때 사유를 따로 분류해서 총 5가지를 제시했는데 총리 때 사유, 김건희 등 특검법 거부권을 건의했다. 두 번째, 내란에 적극 가담 또는 종조했다. 세 번째, 한동훈 권력 행사를 시도했다. 이 3가지는 국무총리 때 사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했다. 이 부분은 권한대행 때 사유입니다. 사실상 발의 자체가 촉발될 원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에 방점이 쓰여져 있지만 그 탄핵 사유를 놓고서는 국무총리 때 했던 그러니까 올해 1월에 거부권 의결했던 김건희 특검법까지 다 포함시킨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 정적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다 혼재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민주당이 처음에 인정했던 것은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한 한덕수 당시 총리의 책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없다라고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혼란한 국정 상황을 빠르게 안정하고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께서 국민들 앞에 4번이나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그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이런 측면을 주문했던 것인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권한대행이 되시고 난 이후 열흘 동안 보여주신 모습은 전혀 그런 민의에서 요구했던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권한대행이지만 해야 할 당연히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법적 책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첫 번째가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부로 보내면 그 지체 없이 특검 후보를 요청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도 지금 열흘 넘게 방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하고 정상적인 임명 동의를 거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국회로 넘기는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처리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다시 논의해서 다시 가져오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그 권한 대행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다.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 대변인 하나만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고 해서 탄핵안을 발의한 건데 국무총리 때 일까지 한 것은 정족수를 151석 그러니까 국무총리 기준에 맞추기 위한 탄핵 사유 제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못한 거죠. 일종의 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될 부분을 안 했다고 해서 탄핵을 하지만 국무총리 시절의 문제를 한 3가지를 넣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유일하게 탄핵이다. 어제 분명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했습니다. 보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체가 저는 누구보다도 우원식 의장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의회라는 거, 국회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법에 더해서 대화 타협이 작동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여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적 다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정치라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고사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저는 우원식 의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조기현 변호사께서 입법조사처,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은 확실하다라고 입장을 말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드릴 게 있어서 화면을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일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온 건데 총리직 수행 중에 발생하는 것은 일반 정족수 151표의 이견이 없다. 이거는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은 견해가 나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기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명확하다,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권한대행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은 견해가 좀 나뉜다는 부분. 그리고 다음 날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김은혜 의원이 또 질의를 한 것에 대한 회신은 탄핵 사유 구분 없이 가중 정족수, 그러니까 200석이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이 새로 확인됐다. 이런 입장도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있었다라는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를 권한대행을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을 하려고 했다면 사실 권한대행 때 어떤 일들은 뺐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집어넣었다는 것까지 해서 다소 논란이 좀 생긴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논란을 1차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사람은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의결 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합니다. 그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등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1차적인 판단은 본인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아니 의장이 정족수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범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 의장이 의결 정족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의장은요 지금 의회를 뭐 회의 때마다 진행하는 입장이지. 네. 그리고 법에 맞춰서 이게 의사정족수일지 의결정족수에 맞는지에 대해서 네. 판단해주면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입장이지. 네. 이 200명이 맞다, 150명이 맞다 이건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헌재가 하는 거니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로 네. 볼 수 있고요. 우리 아까 입법조사처 얘기했는데 입법조사처에서 어떤 의견을 낸다고 그래서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어디에서 의견을 내고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헌법재판소 주석집이 됐건 입법조사처 의견이 됐건 결과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내가 이건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